자, 관계사 2강 들어가도록 하죠. 1강에서 그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읽는 법, 내가 최초로 공개를 한다 그랬고, 아마 공부를 제대로 열심히 했던 학생 같으면 아마 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했을 거고. 근데 이게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 어, 모르긴 몰라도 영어 교수들도 분명히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으로 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튼 내 바람은 이 강의를 뭐 몇 명이 볼지는 모르겠어요. 그 보니까 뭐야 내가 저 수능 칸트 해설 강의 올려놓은 거 34번 문제, 그거는 그래도 100명 이상이 봤던데 나머지는 뭐 별로 조회수도 없던데 모르겠어요. 나는 뭐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어쨌거나 뭐 내하고 인연이 돼서 어떤 식으로든 만약에 이 강의를 보고 있는 학생이나 또 선생님들이 있다면 어, 많은 도움을 받고 본인이 또 잘 연구해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학생들한테 올바르게 가르치시면 되는 거고, 학생들은 주변의 다른 친구들보다 영어 문장 읽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니까 많은 도움을 받을 거라고 내가 장담을 합니다. 자, 그다음 4번 한번 보죠. 자, 4번도 이제 관계 부사가 나왔죠. 나왔는데 이 단어가요. 뜻이 여러 가지죠. 사전 찾으면 뭐 이런 뜻도 있고 뭐 요즘은 학술문에서는 또 이런 뜻으로도 잘 쓰이는데 이거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데 그 뜻을 알고 있는 애들이 또 잘 없을 거야. 여기서 이제 플랫폼도 일반적인 애들은 뭐 플랫폼 잘 모르죠. 그럴 때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그 resilience, 회복력, 그거와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어, 이 부분을 이게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이런 식으로 읽는 연습을 많이 하라 이 말이야. 이거는 본인 스스로 자꾸 글을 읽다가 저절로 느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어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공식이잖아. 공식화 될 수도 없는 거 글을 자꾸 많이 읽다 보면 관계사가 들어있는 문장을 많이 읽다 보면 저절로 이게 머릿속에 꽂힌다고. 자동으로 체화가 된다고. 아시겠죠? 제일 좋은 거는 글로 써보는 건데 고3 애들이 글쓰기까지 하면서 작문까지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읽으세요. 자, 이 소셜 미디어가 이런 그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데 이걸 제공한대. 즉 다시 말해서 이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거하고 이게 아시겠죠? 이게 이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데,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freely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두려움은 없이. 즉 어떤 두려움 말이냐? 자, 이 부분도 잘 보세요. 이거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잖아, 그지? 빙 PP 형태로. 이게 보통은 뭐 수동태를 해석을 했을 때 뭐 자연스러우면은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웬만하면 능동으로 내가 이해하는 연습을 하라 그랬잖아. 이것도 이제 뭐 평가받는다는 두려움, 판단받는다는 두려움, 이거는 이제 수동 그대로 이해를 한 거고, 능동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교수들은 100% 이렇게 읽는다. 아시겠죠? 진짜입니다. 자, 두려움이 없는데 그건 바로 어떤 두려움이냐면 남들이 자신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없이 이 말이겠죠. 그래서 소셜 미디어가 제공하는 것은 결국 이 내용이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 이 말이야. 겉 해버리면 된단 말이야. 겉.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the reason why 이제 관계 부사 why가 나왔는데 이유는 즉 다시 말해서 일부 종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실패하는 해도 되고 원래 fail 다음에 to 부정사는 실패하다 하지 말고 요렇게 이해하세요. 요렇게 don't로 아시겠죠? 이걸 즉 다시 말해서 처리해도 되고 관계 부사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후치수식해도 됩니다. 후치수식해도 이유는 일부 종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시겠죠? 이유가 여전히 being pp 이것도 이제 수동태인데 직역이라는 것을 해보면은 여전히 아직도 연구되는 중이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around the world 이런 말들은 독해할 때 전혀 필요 없으니까 지우세요. 필수 정보 아니니까 눈으로만 보고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 부분도 이제 능동으로 하면 이유가 여기서는 이유가 연구되고 있다 이 말인데 연구되는 중이다 이 말인데 능동으로 하면 이런 이유를 여전히 연구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관계대명사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묶어 읽으세요. 우리가 지난달에 컬렉트 했는데 이것이 surprising한 트렌드, 놀랄만한 어떤 추세를 보여줘.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필수 정보는 관계대명사는 중요한 정보가 아닌 게 대부분이라고 그랬고 읽지 말라는 건 아니야. 아시겠죠? 이해할 때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필수 정보가 아니라는 것 뿐이지 문장을 이해할 때는 읽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 데이터가 어떤 놀라운 트렌드를 주는데 그럼 이 대은 이 부분하고 이 대을 기준으로 해서 앞 내용하고 뒷 내용을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 붙여 읽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해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왜 놀라운 걸 보여주느냐 왜냐하면 이전에 예상했던 것들과 예측했던 것들과 예상했던 것들에 모순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더 부드럽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물론 뭐 그런데 해도 됩니다. 뭐 그리고 해도 되고 말만 되면 된다니까. 말만 되면. 앞 시간에도 했지만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록 뭐일지라도 이거 이런 거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면 자, 아티스트들이 그런데 이들이 해도 되고 그냥 붙여서 이 사람들이 자, 이 단어 traditional 하면 보통은 전통적인으로 많이 읽죠. 근데 학술문에서는 이렇게 읽는 방법 반드시 익히세요. 나는 남이 안 가르쳐 주는 것만 다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규범에 이 일을 제기하는데 이 일을 제기하면 이 일을 제기할 때 흔히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누구로부터? 대중들로부터. 그런데 이 대중들은 오래된 방식에 익숙해 있다 이 말이죠. 좀 더 이제
덩어리와 덩어리를 연결해서, 즉 청킹을 해서 읽는 거라 그러죠. 처음에는 대중들로부터 비판받아. 당연히 왜겠죠. 왜? 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제 요거하고 요거는 바꿔쓰기 한 거겠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8번 관계부사 when. 그런데 그때 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런데 이때. 관계부사적으로 이해를 할 때는, 자, 지금은 이런 시대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방식을 바꾼다. 여기서는 이제 way도 앞에 삶, 이거하고 연결해서 읽어야 되니까 삶의 방식 그래야 되겠죠. 그게 고급입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삶을 dominate 하고 있어서 우리의 삶의 방식도 바꾼다. 어떤 삶의 방식이냐 하면 우리가 구축하는 그런 삶의 방식 말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how는 쓰지 않으니까. 아까 위에 거 이것도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다 쓰는 것보다. 아시겠죠? The way how 같은 경우는 당연히 둘 중 하나만 써야 되고, 얘들은 붙여 쓰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말하거나 글 쓸 때 둘 중 하나만 쓰라 이 말이야. 더 경제적이니까. 여러분들이 way라는 단어 있죠. 애들이 지금 이 뜻밖에 모르는데 way가 이런 뜻으로도 쓰인다는 거 반드시 익혀놔야 됩니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거 아시겠죠? 사전 찾아서 반드시 이와 관련된 예문들을 몇 가지 학습을 하세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 나올 때마다 내가 얘기한다 이거.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자, 이건 내가 괄호 미리 해버렸네. 자, 자, 이건 소유격 관계 대명사죠. 기본적으로 이제 의가 되겠죠. 그 사람 의, 그런데 그 사람 의 되는데 무조건 의도 이것만 고집할 필요 없어. 지금 작가하고 책하고의 관계니까 그 작가는, 그런데 그 작가의 책 해도 되지만 의를 이 사람이 당연히 이 책을 썼겠죠. 그 작가가, 그런데 그가 쓴 책 해도 된다 이 말이야. 그 작가가, 그런데 그 작가가 쓴 책을 내가 좋아하는데 왜 뭐 때문에 이걸 또 직역해가지고 그 책들의 심오한 통찰력 위에 이래버리면 이건 이제 절망 수준이고, 그 책들의 심오한 통찰력 때문에 정도. 저 지사는 내가 뜻을 만들려고 그랬죠. 여러분 정해진 가장 자주 쓰이는 뜻 몇 가지만 외우고 나머지는 뜻을 만들어내야 돼. 전치사의 뜻도 우리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내가 이 보면 이거 뭐고 공식 해설지 보면 내가 뭐뭔 말인지도 모르겠다 이게. 뭔 말이고 이게. 그래 하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잖아. 직독직해라고 단어 뜻 그대로 집어넣어 갖고 그거는 직독직해가 아니라니까. 이것도 의미 덩어리를 만들면 된다고.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써놓은 거 보라고. 그 작가가, 그런데 그 작가가 쓴 책을 내가 어드마이어 하는데, 왜냐하면 그 책에 이게 그 책에 있는, 이게 들어있는이지, 들어있는. 이래야 말이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는 남들이 못 가리키는 것만 내가 가리킨다고 계속 얘기했대. 잘 새겨 듣고 본인 걸로 하란 말이야, 이런 걸. 아시겠죠? 이런 것 때문에 진짜로 어드마이어 하는데, 이 작가가 is coming to our city. 자, 우리 마을로, 우리 도시로 오고 있는데, 이걸 강연을 위해서 해도 되지만, 강연하기 위해서 해도 되지만, 우리 도시로 와서 강연할 예정이다. 이렇게 읽으면 교수급하고 똑같죠.
교수들은 100% 이른다. 이거를 강의를 위해서 이런 교수는 없다. 그건 도른 교수야. 그런 교수는 없다 이 말이야. 이걸 접속전치사라 그래. 아무런 뜻이 없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강의를 위해서 그럴 때는 뜻이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연결만 한다고 봤을 때는 아무런 뜻이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내가 이거 또 뭐고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거 저거 수업하다가 이거 처음 듣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어떤 저작권 문제 때문에 하여튼 그 강의를 올리다가 말았는데 거기서 한번 다뤄줬어요. 예를 들어 out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go out to lunch 할 때 이때 to가 무슨 뜻이고 가서 점심 쪽으로 이 말이가 미친 거죠. 그냥 연결만 되니까 얘하고 이 두 개를 가서 점심 먹자 이 말이죠. 아무런 뜻이 없다고 이런 거를 그 뭐야 접속전치사라 그래. 접속전치사. 그 전치사는 뜻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면 여기서는 아무런 뜻이 없다니까. 뜻이 있는 거는 일반 전치사로 보면 되고 아시겠죠? 이것도 봐봐라. Let's go for a run. Let's go for a run. 이거를 달리기 위해서 가자 이러면은 언어 장애자 된다 이 말이다. 어? 가서 달리자 해도 이게 아무 뜻이 없다 이 말이라 이게. 달리기를 위해서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여기 뭐 이거 쓰면 가서 걷자잖아. 이때 이 for에 무슨 뜻이 있노? 이게 아무 뜻도 없지. 연결만 하는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전치사도 내가 시간 되면 한번 또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거부터 하는 거라도 열심히 하자 이 말이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그런데 이 환경이 생물학적 다양성이 리치하면, 이 부자 그러면 어느 장애자죠. 뭐 이 정도 해야 되겠지. 환경이 생물학적 다양성이 아주 풍부하면, 자, tend to, 뭔 많은 경향이 있다 그러면 어느 장애자 된다. 그래서 뭔 말이에요? 니들이 이때까지 살면서 뭔 많은 경향이 있다는 말 써본 적 있냐고. 없죠. 그러니까 tend to를 외우면 뭐 하냐고. 쓰지도 않는 뜻으로 외우는데. 내가 not A until B 구문 그것도 저기 수능 해설 강의하면서 얘기했잖아. 뭐 비로소 뭐뭐하다. 미친 거잖아. 미친 거. 니들 비로소란 말 써봤냐 이때까지. 머리 털라고 20살 될 때까지 써봤나.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영어 공부의 이 한계라니까. 이게 미친 거라고. 선생이고 강사고 전부 흔히 뭐뭐하다. 이거하고 가장 비슷한 말 우리말이 뭐이고. 아, 쏘리. 뭐 많은 경향이 있다. 그거하고 가장 비슷한 말이 이거잖아. 이걸 외워야 써먹을 수 있다 이 말이다 얘들아. 나대 연틀비도 비로소 하지 말고 뭐 마침내 하던가 결국 하던가 같은 말이잖아. 아시겠죠? 뭔 말인지. 부사로 쓰면 이게 이거라고 generally. 아시겠죠? typically 이런 거라고. often 이거 똑같다고 이거. 환경이 생물학적 다양성이 풍부할 때는 흔히 더 회복력이 있게 된다. 자, 이 부분 against도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다 필요 없고 변하죠. 후추 수식하면 짧은 거 이런 거는 후치해도 된다 그랬다. 일단 해볼게. 갑자기 발생하는 변화죠. 자, 이 against가 무슨 뜻인지는 둘째 치고 머리 싸매지 마라 이 말이야. 환경이 생물학적 다양성이 좋아. 이러면 얘가 더 회복력이 있게 된다 이 말이야. 회복력이 좋아져. 체인지도 이 글에 지금 타픽은 환경에 대한 얘기니까 타픽하고 연관지어서 읽으라 그랬지. 내가 수능 해설 강의할 때. 그냥 변화가 아니다. 이거 환경에서의 변화야. 이런 게 고급이다. 환경에서의 변화, 이거하고 이 내용하고 갖다 붙여 봐봐라. 이게 무슨 뜻이 돼야 말이 되노?
against 뭐 맞서는 뭐 우리말 뜻은 많잖아. 그거 떠올리지 말고 뜻을 만들어내 보라고. 환경이 생물학적 다양성이 풍부하게 되면 더 회복력이 있게 돼. 환경에서 변화가 급작스럽게 생기더라도 해야 말이 되지. 이 뜻이라고 이게. 이거 아무도 이해 못한다. 강사들도 못한다고 이런 거. 청킹을 뭐 할 줄 알아야 하지. 일반적인 애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도대체가 어게인스트가 이런 뜻이 있다고? 대충 뭐 이렇게 하겠지 뭐. 변화에 대해서 전치사가 뭐 한 30 몇 개고 한 3, 40개 되나?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전치사 중에 슈퍼스타가 뭐야? 얘죠 얘. 그래서 웬만한 전치사들은 우리말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오브의 가장 대표적인 뜻 뭐뭐에 관하여 있지. 그런 뜻은 모든 전치사들이 얘 밑에 꾸러기 때문에 against도 마찬가지고 얘도 뭐뭐에 관하여 해도 돼. 뭐 전치사 on도 뭐뭐에 관하여, with도 뭐뭐에 관하여, about도 뭐뭐에 관하여 뭐 얼마나 많냐. 공통된 우리말 뜻은. 아시겠죠? 뭐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라도 읽든가 아니면 발생하더라도 이게 됐죠. 회복력이 있게 된다. 이것도 어순 그대로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똑같은 거니까 변화가 갑자기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되겠죠. 이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화학 물질이 이 과정에서 사용이 될 때 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아시겠죠? 만약 이 사람들이 다루면 프로텍션 없이 이해됐죠? 보호 장비 없이 다룬다면 뭐 다룰 때 이해됐죠? 이게 if절이나 when절처럼 이해하면 아주 잘한 거다. 강사들 저리 가라 이래 된다고. 아시겠죠? 짧은 거 이런 거는 후치수식에도 된다 그랬는데 하더라도 어순 그대로 가란 말이야. 어순 그대로. 아시겠죠? 여 있다가 앞에 있다가 뒤에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는 하지만 직선으로 가면서는 괜찮다 이 말이라. 이것도 이 사람들에게 해로울 수 있다. 보호 장비 없이 다루는 이거는 괜찮다 이 말이라. 틀린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물론 이게 더 빠르지만 의미 파악도 더 쉽고. 지금 수업 들으면서 내가 정지 버튼 누르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잠깐 정지 버튼 누르고 이걸 한번 해보세요. 이게 2초 만에 이해가 돼야 돼. 한 줄이면 1초, 두 줄이면 2초, 세 줄이면 3초야. 너무 빠르나? 아무리 안 돼도 3초는 3초 안에는 이해돼야지. 이 정도는 어려운 단어도 없는데. 자, 이제 when 또 나왔죠. 그 순간 그런데 그 순간에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때도 이 허를 그녀의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촌티나게 바보도 아니고 자신이 가진 해야지. 주어하고 또 이렇게 동일한 이 주어하고 얘하고 이 허하고 같잖아. 그럴 때는 그녀의 하지 말고 자신의 하라고 하고 싶으면 자신이 가진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녀가 자신이 가진 가능성 잠재력을 깨달았는데 이 말이겠죠. 물론 관계 부사는 후치수식에도 된다 그랬다. 이런 식으로 순간인데 그녀가 자신의 잠재력을 깨달은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녀는
어디 갔노? 이게 과거니까 이게 헤드 PP만 이게 더 먼저 일어났다. 뭐 그거 배운 적 있죠. 뭐 대과거 어쩌고 저쩌고. 이 대과거의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요걸 넣어주라 이 말이야. 요거 한 센스지 센스. 이해됐죠? 그런데 그것을 그 모든 것을 그녀는 이전에 미래를 위해 계획했었다 이 말이지. 이거는 그냥 일반 전치사라고. 아시겠죠? 어, 미래를 위해 계획했던 건 말이다. 자, 그 다음에 또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흔히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해됐죠? 이 뒷부분 봐.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일을 했어. 어려운 시기에 이 말이겠죠. 이해됐죠? 뭐 이렇게 읽으면 잘한 거야. 근데 이거를 좀더 논리에 맞춰서 문맥에 맞춰서 읽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해낸 거야. 아주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읽어도 된다. 한 차원 수준이 더 높다 이 말이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2강 마치겠습니다. 자, 이 단어도 잘 나오죠 시험에. 올해 수능에도 이 단어 나왔지. fragile. 자, 생태계가 떨거지 하나 붙었죠. 관계대명사절. 생태계는 그런데 이 생태계가 호수를 서라운드 하고 있으면 호수를 삥 둘러싸고 있게 되면 아주 fragile하고 sensitive하다. 어떤 단어를 이렇게 and로 연결하게 되면 거의 비슷한 말이 나와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만 이해하면 된다 이 말이야. 어디에 그러냐? 이 오염 물질에 pollutant, 오염 물질에 아주 취약하게 된다. 후추 수식합 짧은 거 후추 수식하면 더 워터는 이걸 바꿔 썼겠죠. 여기로 들어오는 이해됐죠? 자, 후추 수식하면 그런 거고 여기에 오염 물질에 아주 취약하게 된다. 이것들이 그 호수로 들어오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들어올 때 해도 되고 야 나도 봐봐라 읽을 때마다 다 다르잖아. 이걸 내가 뭐 외우겠나? 들어오면도 되고 들어올 때도 되고 나도 볼 때마다 다 달라. 이건 내가 편의상 써놓은 거라고 이거하고 비교하려고 하진스하고 공식하고 비교하려고 되지도 않는 거 이거 아시겠죠? 논리에 맞게만 읽으면 된다니까. 논리 안 맞으니까 문제인 거지. 자, 2강 공부한다고 이거 진도가 엄청 안 나가네. 더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걸 자 일단 2강 여기까지 하고 3강에서 또 보도록 하죠.